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광경영학과 3학년 문화와 관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안범용입니다. 지난 학기 인터넷 강의를 끝내고 후하게 학점을 주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학기도 대면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한 번쯤은 만날 수 있고 뭔가 학생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살짝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네요.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8월 27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월요일부터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하다가 막 짜증이 나고 하기도 싫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승질도 나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또 동영상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나로 녹화를 하다가 에러가 나서 실패를 했고, 결론적으로 동영상 강의는 25분 내외로 3개로 나누어져서 올립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에러 나고, 그래서 옆방에 한 교수님한테 동영상을 편집하고 붙이는 걸 그걸 해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다음에 25분 내외로 끄는 거는 25분이 넘어가니까 인터넷으로 올리는데 촬영 시간이 10분짜리 올리는 거랑 20분짜리 올리는 거랑 2배 걸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몇 배가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25분 내외로 3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간단한 교과목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그 강의 운영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제 3학년쯤 되시면 웬만큼 숙지를 했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탁과생과 전과생이 있습니다. 또 복학생분들도 계시고요. 복학생 같은 경우는 규정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 도어 시스템에 올릴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좀 안 내는 걸 학교 본부에서는 권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리포트라고 해서 골치 아픈 걸 안 냈고 간단하게 2-3줄 쓰는 걸로 냈는데, 동영상 3개 중에 운영 규정 중에서 리포트가 나갑니다. 교수님 학교에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포트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이 무슨 변태입니까? 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리포트를 내는 이유는 출석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학기 때도 그랬듯이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이지 여러분의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출석 확인용으로 리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리포트는 9월 19일인가요? 아마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동영상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9월 19일로 길게 잡았습니다. 이유는 수강 신청 정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출석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한글로 해서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줌 시스템 상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올리는 그게 있죠.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이고, 리포트를 규정된 시간에 올리지 못하시면 출석이 안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3시간 강의죠. 그러니까 한 주 리포트를 안 올리시면 마이너스 6점 감점이 되는 거죠. 짜증나네요. 감점한다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자, 화제를 바꿉시다. 자, 아까 이번 학기 행정적인 거요. 교재는 문화와 관광입니다. 문화관광론. 출판사는 여기요, 백산 출판사. 그 다음에 저자는 여기 안대희 이렇게 있습니다. 안대희 이렇게 있죠.
그리고 군내서점에 오늘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군내서점에 책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내서점에 아마 군내서점도 확인한 결과 택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재로 함께 택배를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저는 늘상 그랬듯이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교재가 없으시면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단 출석 수업, 대면 수업일 경우에 교재가 없으면 수업은 들을 수 있으나 그 시간은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늘상 그랬듯이. 그러면 됐고요. 문화관광부는 문화 컨셉을 관광 소재로 들여오는 거죠. 앞으로의 산업에서 이 문화가 없으면 관광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고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재밌게 강의를 할 거고, 이번 학기에는 요거는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왜냐하면 정정 끝나고 와서 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이 3개, 4개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걸 촬영을 하다가 월요일에 2번 경험을 했는데 전환 문자가 오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멈춤도 아니고 스톱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3개나 4개로 올라가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27일인데 440명이 확진이 됐다고 그러죠. 지난 학기는 한 학기 내내 아니 한 1, 2주면 끝나겠지 하고 희망 고문하다 끝났는데, 과거의 그 학습으로 인해서 희망 고문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고요. 교수님들 말씀은 다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중간고사 때까지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짜증을 내다가 곰곰이 명상을 해보고 책을 보니까 지금은 이거는 여러분의 죄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때려 부시고 싶거나 욕을 하거나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오히려 쌓이는 것만 있죠.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방송통신대학이다 생각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집에도 지금 늘상 얘기하듯이 대학교 4학년짜리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주변을 정리를 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작지만 그걸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 그나마 견디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는 막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힘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다음 여름방학 되면서 뭐 정회의도 횟수가 늘어나고 와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늘어나기도 하고 해서 하고 했는데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터지면서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온 나라의 국민들이 다 예민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집안에 부모님도 계실 거고 형제 자매도 있겠죠.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지금 학교는 더 난립니다. 가야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교내 부서 간의 만남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무처하고 학사지원과하고 직원이 만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하라고 그러지 만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야에 확진자가 나온 관계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내식당 2군데만 지금 하늘기숙사하고 여기 수덕전하고 열어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보면 식당이 문 연데도 사람이 없고, 그나마 문 연데 대부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야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뭐 목욕탕 간 아줌마 나오고 뭐죠? 저기 가야 밀면에서 나오고 무슨 횟집에서 나오고 그 길은 아예 지금 전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고, 심지어 이 복도를 나갈 때도 다시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에 가고 들어와서 벗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이러다가는 국가 경제가 폭망하지 않을까. 근데 폭망하면 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니까 굳이 생각을 할 건 없죠. 폭망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갑자기 스피노자가 생각나네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멸망한다고 하면 굳이 뭐. 자, 그러면 이대로 한국이 망할 거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다시 올라가겠죠.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냉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더 역설적인 얘기로 3학년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여행사를 얘기를 듭시다. 2만 몇천 개의 여행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여행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소여행사 그런 것들은 버텨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우량기업이죠. 뭐 자본력도 있고 괜찮은 회사들이 남아있겠죠. 여러분이 취업할 때쯤 되면 그쪽은 괜찮은 회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는 전반적인 이론적인 얘기고 관광이 폭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광은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항공사를 얘기로 합시다. 대한민국은 저가항공,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또 기존에 있던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FSC, 풀 서비스 캐리어, 좀 비싸죠. 둘 다 지금 폭망하게 생겼죠. 뭐 부산에요, 제주에요, 뭐 난리가 났어요. 서로 사내 만에 아시아나는 1조 더 깎아준다, 뭐 1조요, 1천억이 아니고 1조를 깎아주니까 사람 알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죠.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이 그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고용 규모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관광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교수님, 그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태국도 그렇고 정확하진 않으나 항공사가 국가의 대표 항공사들이 문을 닫고 있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공항에 대면 그 주차비도 내야 돼요. 또 3개월 이상 하면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테스트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팔라고 내놨는데 이 와중에 그걸 사겠다는 놈도 없죠. 그러니까 선진국도 그렇고 중진국도 그렇고 그러면 니네가 안 사면 우리가 직영한다. 국가 직영 항공사가 되는 거죠. 대한항공이 출발할 때도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국영 항공사였어요. 그러다가 한진으로 팔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기업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를 지원을 하면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이익은 대한항공이 가져가지 국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일이죠.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사기업을 융성을 하다니. 근데 정권의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투자를 해서 전체의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은, 소규모 치킨집은 그걸 투자를 해서 살린다고 해도 사회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통은 고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지원을 하고 중소자영업은
눈 감고 안 쳐다보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 참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구조를 튼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 기업까지 다 살려놓으면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살긴 사는데 빌려온 돈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재정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교수님? 이렇게 돼도 노는 얘기를 했지만 이 노는 산업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요한 하우징어의 호모 루덴스를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은 뉴노멀 그러고 사람들이 만나는 걸 싫어하고 각자 혼자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한다고 그러죠. 그게 새로운 걸로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인류학이나 진화 심리학이나 그런 쪽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 존재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함께 보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터치하고 싶어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을 한다고 그러죠. 교수님 페이스북으로 교감을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교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교감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야 뭐 재택근무를 한다, 인터넷으로 근무를 한다, 재택근무하니까 좋아요, 뉴노멀이에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무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은 왜 하는데?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건 잘 논다는 얘기죠. 정영 교수인가요? 그런 얘기도 했죠.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게 딱 어울리는 분야가 관광 분야예요. 특히 여행사만 예를 들면 과거의 여행사들은 항공사나 호텔에서 미리 객실이나 좌석을 확보해 놓고 시즌에 그걸 파는 거였죠. 지금은 바뀌었죠. 그걸로 해서 먹고 살던 시대 못 살아요. 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찾아보고 싼 데 보고 서로 여행 루트도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관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관광과 다니면서 수업 듣고 학점 받고 졸업한다고 그러면 미래는 없어요. 그런 인재는 기업에서 이제는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요? 많이 논 사람, 많이 놀아본 사람, 그러면서 뭐가 재밌고 뭐가 불편하고 그런 걸 해소할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앞으로 사회는. 조금 전에는 그 2학년 과목 관광자원 해설론 강좌를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분야는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문화와 관광에서 문화라는 요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관광하고 엮을 것인가, 그거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사실 이 문화관광이라는 것도 이 과목이 아마 이것도 제가 와서 자원해설도 제가 여기 와서 만들었고요. 기존에 없던 과목이었죠. 이 문화관광도 제가 와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되게 후회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문화관광에 관한 이 교재가 별로 없어요. 아름다운 교재가, 쓸만한 교재가. 그렇다고 교재를 만들자니 그건 너무 일이 많고. 근데 대부분은 또 문화학, 문화인류학에서 골치 아픈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문화를 조금 탐색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변화갈 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는 거죠. 어차피 관광은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노는 놈이 성공하는 거예요. 남을 잘 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대실이라고 그래요. 대실. 낮에 객실을 빌려주는 거예요. 보통 모텔, 여관 뭐 그런 거였잖아요. 특급 호텔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질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홈쇼핑에서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대실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아침에는 뭐 낮 시간에 와서 주변 시설들 여러 가지 뭐 사우나든지 수영장이든 즐기면서 신나게 놀다가 뭐 반나절 놀다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특급이고 지랄이고 뭐 우리의 뭐 뿜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만 거 하는 거예요. 저 대실하는 거 그것도 잘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그저께가 신문을 본 거는 진해원가 부산해원가 항공 체험 상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떠, 그리고 한 3-4시간 삥 돌다가 다시 김해공항으로 내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팔릴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뭔데요, 우리의 트렌드, 문화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 바뀌는 걸 감지를 하고, 감지까지만 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어떤 것이 올 건가, 그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 교육이 참 필요한가. 아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들도 아빠 꼭 대학 다녀야 돼요. 뭐 지금 당장 뭐 할 거 있어? 없는데? 그럼 다녀. 그러면서 졸업하기 전에 네가 뭘 어느 쪽으로 갈 건가 결정해라. 그런 시간으로 가져라.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아이는 지금 오히려 대면 수업이 싫대요. 그냥 대충 비대면으로 하고 지할 거 찾아서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지가 갈 분야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거에 필요한 이런저런 자격증 등을 따는 것 같아요. 뭐 컴활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한국사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뭐 도서관에 가서 벌레같이 그거 하는 애가 아니에요. 나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뒤비서 자기도 하고요. 지방에서 불 꺼놓고 게임도 하고요. 지 인생 지가 하는 거니까 막질 않아요. 잠깐만요. 코가 간지럽다. 이게 전문 편집자가 있으면 요걸 편집을 하겠는데 없어요. 삼성 핸드폰을 보면서 이번 학기도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뭔가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는데 멍 때리고 짜증만 내면 피곤해요. 생각을 좀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고, 이건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예. 좀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학교 꼭 다녀야 되는 얘기에서, 대학은 항상 옛날 사람이 옛날 책을 가지고, 몇 년 전도 옛날이니까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가르치는데요. 어폐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책을 진도를 다 안 나가고 필요한 부분만 하면서 자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하자는 거죠. 그 대신에 학장 해갖고 올해 이쁠 맞아서 졸업한다. 아휴, 비전 없어. 그러니까 과목별로 담당 교수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얼추 이 시간이 또 25분이 넘어가면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동영상 강의, 동영상에서 저기 뭐죠, 운영 규정에서 간단한 리포트가 나갑니다. 그 리포트를 지정하는 날짜까지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학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정한 성적을 주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준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출석 확인할 방법, 학교 시스템으로는 이 도어에 접속한 것 갖고는 출석으로 말은 인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컴퓨터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동대학교 그거 갖고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리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인터넷으로 무슨 입학사정관 교육을 받는데 숭실대학교 교육을 받아요. 그건 내가 동영상을 틀어야만 그게 돼요. 저 역시도 주제가 재밌고 그런 건 열심히 듣는데 재미없는 건 틀어놓고 딴짓해요. 여러분이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없겠죠. 그래서 저하고 맞고 제 강의가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은 열심히 들으시고 아닌 분들은 뭐 하시고, 어쨌든 저는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게 돼요. 그게 공정하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도 나름대로 수업은 재밌게, 혼자서 하는 건 팽수가 되지 않는 한 재미는 최선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학점은 후하게 나한테 주어진 권한 하에서. 그래서 아마 다음 2주차 이제 다음 강의는 그 운영에 관한 강의고요. 2주차부터는 교재를 갖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영상에서 조금만 하시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봅시다. 끝!